유일한 통과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어떤 안전성과 유해성이 검증된 의료 기술에 대해서 상대적인 효과성이라든지 비용 효과성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하는 연구, 임상 현장에서 많은 요구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산출하기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고, 현재 사업 단장을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약 60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 문제 해결 연구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 자체가 종료 일몰되면서 끝나면서요, 저희들이 그 브릿지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투자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러한 관문을 통과하기 전에 저희들이 브릿지 사업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그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현재로서 12개 과제가 RFP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아마 되어될 예정이 있고, 알코올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자살 고이용 구면에 대한 RFP가 나갈 것이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돌봄 로봇 중개 연구 및 서비스 모델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로봇이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케어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요, 돌봄 수혜자에 대해서 일상생활을 지원해주거나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형태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해주는 걸 말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국립재활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증 장애인 관련해서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 기반 중개 및 서비스 모델 연구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4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에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산업부랑 같이 공동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복지부만 지원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 의료 로봇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의료 로봇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은 마이크로 의료 로봇 실용화 공통 기반 기술 개발과 마이크로 의료 로봇 실용화 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마이크로 의료 로봇 자체가 임상 현장에서 어떠한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를 지원하는 거라서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신규 과제를 5개를 지원할 예정이 있고 총 4년 이내에 지원할 예정이 있고요. 그 위에 있는 마이크로 의료 로봇 실용화 공통 기반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아래에 있는 마이크로 의료 로봇 실용화 개발을 위해서 많은 인허가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는 형태의 기반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부각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효율성을 높이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약 개발 쪽에 있어서도 앞단에 후보 물질을 발굴한다든지 신약을 재창출한다든지 스마트 약물 감시를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신약 개발 단계에서의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신규 과제는 6개가 지원될 예정에 있고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활용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지원도 하나의 인프라로서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앞에 있는 연구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외에도 성과 관리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후보 물질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도 같이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데이터 보호 활용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가 하나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를 어떻게 좀 더 프라이버시를 잘 지키면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건 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반 연구에 10억,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의료 데이터 관리 체계 및 역동적 동의 체계 연구에 10억, 프라이버시 보존 컴퓨팅 기술 연구에 4억, 디지털 헬스케어 효과 검증 연구에 12.5억이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반 연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이제 심평원이라든지 건보라든지 국립보건연구원, 그다음에 암센터 이런 데에서 보유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해서 공공 목적의 정책 연구라든지 보호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는 각각 기관에서밖에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없었는데요. 그 데이터를 연계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게끔 파일럿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의료 데이터 관리 체계 및 역동적 동의 체계 연구에 관련된 것은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이 그 기술이 유망 기술로 부각되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개인 기반으로서 서로 간의 동의 하에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역동적 동의 체계라는 것은 본인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임상 연구라든지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동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보존 컴퓨터 기술 연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암호화된 채로 분석이 가능한 기술을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효과 검증 연구 같은 경우는 보건 의료 정보를 활용해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얼마큼 건강적으로 에비던스를 갖고 실증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CDM 기반 정밀 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D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커먼 데이터 모델의 약자로서 기관별 상이한 데이터 구조를 하나의 구조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은 공통 데이터 모델의 국내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호환 방안 및 규약 개선을 마련하고 CDM을 활용해서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CDM 규약 및 품질 개선 같은 경우는 국민 건강 증진 목적을 위해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CDM 활용 연구 촉진을 위한 인프라 관련 기술 개발을 하는 것으로서 CDM 자체에 많은 CDM 규약이 있는데 뭐 KCDM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모비라든지 센티넬이라든지 이런 걸 어떤 종류에 관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공공 목적 활용 연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공공적인 목적에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서는 이제 주로는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다양한 디지털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임상시험을 효율화시키고 비용을 낮추고 그다음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사업입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 1개의 과제가 지원될 예정에 있고 보시게 되면 다기간 임상시험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임상시험 설계 의사결정 기술 개발 그다음에 또 어떤 환자군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한 대상자를 적절하게 찾아주고 매칭해주는 기술 그다음에 초기 임상시험 기술 그다음에 실시간 임상시험 안전관리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도 신규 사업이고요. 기존에 이제 병원 차원에서 연구하는 의사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젊은 의사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다양한 산학 간 협력이 가능한 형태의 협업 연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선도 혁신형 의사과학자 같은 경우는 경쟁력 있는 병원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에 있고요. 이거는 이게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고 지역 거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는 한쪽에 몰리지 않고 지역 병원도 고루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형태로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6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칼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메디칼 글로벌 인재 양성은 바이오메디칼 분야의 해외 유수한 선도기관에서 석박사 과정생이라든지 포닥 학생들이 1년간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고급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재생의료, 정밀의료, 신약의료기기 모든 분야에 열려 있습니다. 기관 자율형 같은 경우는 우수기관과 글로벌 R&D 협력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그 기관에서 학생을 뽑고 해외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그 학생이 연수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아래 같은 경우 연구자 협력형은
기관을 정하지 않고 연구자 또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연구자를 선정해서 해외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가 치매 극복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신규 예산이 22.5억으로 늘었고요. 국가적으로도 치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매 예방부터 시작해서 진단, 치료, 돌봄 분야에서 실용화 성과 창출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 사업 자체 결과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진단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해서 저비용 저침습 신규 바이오마커를 개발하거나 검증하고 또는 높은 치매 정확하고 일관성이 높은 치매 영상 진단 및 예측 기술 개발을 함으로써 실용화를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치료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매 신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이든 비약물이든 간에 전임상 및 임상 시험 지원을 통해서 치매 효과적인 치료 기술 개발을 지원해주고 또 우리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치매 진단 예방 치료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까지 지원하는 예정에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로서 일몰이 이미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역 연계 본부처 감염병 R&D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병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유입 차단, 현장 대응, 확산 방지 등 국가 방역 체계 고도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이제 사업 방역 연계 본부처 감염병 연구 개발 사업단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연구자 주도 질병 극복 연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자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인데요. 저희들이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몇 억의 비용을 써가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원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떨어졌고요. 올해 또 다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규모로밖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욱 많이 좀 부탁드릴 게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연구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건 아는데 연구자들 분들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득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요가 많다는 건 알지만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 조사가 있으실 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의료기술 심화 연구라고 해서 현재 이제 IND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암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면역 중계 연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면역, 종양, 감염 시스템 등 다학제 융합 연구를 통해서 질환 극복을 위한 중계 연구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익적 질병 극복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적 질병 극복 연구 지원 사업은 희귀 질환 진단 치료라든지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저출산 분야만 예산을 인정받아 가지고 이 부분만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